왼쪽에 있는 거는 두 개는 이제 맥스에서 V-Ray로 한 거고, 자, 요거는 이제 시네마 4D 아놀드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맥스에서 V-Ray로 할 때, V-Ray 같은 경우에는 모드가 바이어스가 있고 언바이어스가 있잖아요. 이거는 다 언바이어스 그냥 최고치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HDRI 각도나 라이트 세팅을 최대한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 자, 여기를 보면 명암과 색상의 차이에서 문제가 있죠. 자, 여기도 그러면 이 명암이 너무 세니까 명암을 좀 낮추면은 여기를 뿌옇게 렌더링 하고 있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놀드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렌더링을 하고 있죠. 색감에 이질감이 전혀 없죠. HDRI를 동일한 각도로 썼는데 지금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 다음에 빛의 명확도를 계산을 잘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제품 렌더링을 할 때는 아놀드를 적극 추천합니다. 최고의 엔진이죠. 최고. 원래는 아놀드 같은 경우 이제 영화용으로 개발된 엔진이기 때문에 가장 빨라요. 예, 우리가 그 렌더 엔진을 선택을 할 때는 이 시간의 개념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렌더링 타임이 굉장히 빨리 나오느냐, 아니면 퀄리티에 중점을 두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품질이 좋은 렌더의 특성은 뭐냐? 사실감이 굉장히 뛰어난데 이제 무게감, 엄청난 무게감과 그 다음에 깊이감, 그 다음에 색상이 안정된 빛 혹은 색상이 안정됐다. 그 반대로 이제 렌더링이 빠른 거는 이제 뭐 리얼타임으로 해주는 뭐 언리얼이나 아니면 키샷, 트윈모션, D5 그런 게 있고, 이 중간에 쯤에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해당되는 게 이제 루미온이나 V-Ray가 있는데, V-Ray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 전역을 다 커버를 합니다. 이 모드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아주 빨리 될 수도 있고 느리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느리게 렌더링을 한 것 치고는 아놀드에 비할 수는 없다. 왜냐면 그거는 한계예요. 한계. V-Ray의 한계, 엔진의 한계죠. V-Ray가 굉장히 훌륭한 렌더 엔진이지만 언바이어스드 렌더러에 비할 수가 없죠. 아놀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옥테인, 코로나, 이런 게 이제 언바이어스. 그럼 바이어스랑 언바이어스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예를 들어서 이제 바둑판을 놓고 봤을 때 이 돌을 이렇게 촘촘하게 놓느냐, 아니면 이렇게 띄엄띄엄 놓느냐,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언바이어스는 이렇게 촘촘하게 정밀 계산식인 거죠. 애초에 엔진 자체가 개발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적이면서 안정감이 있게 빛을 계산을 해주죠. 자,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내가 애니메이션을 해야 되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1초에 24프레임 아니면 30프레임을 렌더링을 많이 해야 되니까 렌더링의 속도가 어느 정도는 빨라야 되죠. 그런데 자, 인테리어처럼 닫힌 공간에서는 빛을 많이 튕겨야 되니까 렌더링 시간이 이제 아놀드 같은 걸로 인테리어를 렌더링 하기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익스테리어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환경이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렌더링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이제 아놀드가 좀 좋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애니메이션으로 커버가 가능하죠. 애니메이션을 걸 수가 있어요. 제품 같은 경우에 충분히 걸 수가 있다. 옥테인도 써봤고 코로나도 써봤는데 아놀드만큼 좋은 거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렌더 엔진 중에서 가장 품질이 높은 것은 이제 아놀드. 자, 그 다음에 엔진은 시간 대비 퀄리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렌더링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만큼 좋은 품질이 나오는 거고, 렌더링 시간이 빨리 나오면은 가볍게 나오는 거죠. 느낌이. 키샷 같은 걸로 렌더링을 한 거 보면은 굉장히 가볍죠, 느낌이. 그래서 제품 쪽에서는 이렇게
많이 권장을 하지 않아요, 키샷은. 왜냐면 이제 편의성 때문에 그러는 건데, 편의성 때문에 퀄리티를 포기한다? 좀 어렵죠. 막스 모로조프의 모델링을 받아서 해보겠습니다. 스텝 파일을 제공을 하네요. 그러면은 던지면은 이제 미디엄 퀄리티로 해갖고 받아봅시다. 들어왔어요. 조명을 설치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그 전에 렌더 세팅을 열어서 나는 아놀드를 쓸 테야 라고 아놀드 세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너무 크게 하면은 렌더링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좀 작게 하고, 아놀드 세팅의 그 품질은 세팅을 여기서 이제 하죠. 그 다음에 스킨은 안 쓸 거니까 이제 0으로 놓고, 뭐 젤리 같은 경우에는 뭐 스킨을 써야 되겠지만, 자, 렌더링을 하면 IPR 렌더링으로 해봅시다. 아무것도 안 나오죠? 조명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라이트를 설치를 해줍시다. 코드 라이트. 한 45도 정도 바꿔주고, 조금 올려서 여기쯤. 됐고, 그 다음에 좀 밝게 해줄까요? 밝게. 그 다음에 환경 라이트를 위해서 V렉이 아니고 어디 갔지? 스카이라이트 쓰면 되겠네요. 그냥 돔 라이트 써도 되고, 스카이돔. 아놀드 스카이를 써봅시다. 아놀드 스카이는 조금 어둡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트 메쉬에서 그림자 매트에 해당되는 플레인을 설치를 해줍니다. 플레인을 한 이 정도면 되려나? 됐고, 자, 그럼 이제 메터리얼을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크리에이트에서 아놀드 서페이스 스탠다드 서페이스. 자, 컨트롤 C, 컨트롤 V, 메인. 그 다음에 블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글라스, 그 다음에 스틸. 어사인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컬러, 베이스 컬러를 약간 주황색 쪽으로 해서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페큘러, 그러니까 반사죠. 반사. 이 정도면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블랙. 블랙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해서, 블랙이 어디 들어가지? 블랙 주고,
밝게 해주고, 여기도 블랙인가? 이거 아닌데, 이거 스틸 건데. 클래스는 뭐 여기도 있는데, 요걸로 해도 되죠. 클래스는 프리셋을 이용할 겁니다. 클래스에서 여기다가 클래스 주고, 클래스 나오고, 그 다음에 러프니스는 이게 많이 뭉개지니까 여기가 조금 줄여서 유리처럼 쓸 거고, 여기 스틸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게 프리셋 보면은 이제 스틸 메탈이 있으니까 그거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면 되려나? 여기도 어사인 해주고, 됐어요. 다 됐나? 그러면 조그만 거 같이 주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지우고, 하나를 더 만듭시다. 크리에이트에서 아놀드, 서페이스에서 섀도우 매트를 바닥에다가 주면은 섀도우 매트로 변하겠죠. 자, 더블 클릭 해갖고, 그림자가 너무 진하니까 조금만 밝게 해줍시다. 됐어요. 요거는 잠깐만, 블랙 전선에다가도 블랙을 줍시다. 들어갔고, 약간 회색으로 보이는데 그냥 합시다. 요거는 스틸로 가야 되나? 위로 조금 올려서, 이 정도로. 됐어요. 자, 그러면 아놀드 스카이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갖고, 요거 이제 HDRI를 줄 겁니다. HDRI. 그럼 이제 두 개가 된 상황이고, 두 개. 자, 여기서 HDRI는 폴리헤븐에서 받은 요거 로프트 홀, 요거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튜디오 HDRI인데, 자, 이거를 그냥 던지면 되겠죠. 여기다 이렇게 던지면은 나오죠. 근데 이제 배경에 묻어 나오니까, 여기서 카메라에 노출을 안 시켜라. 그러면은 카메라에 노출을 안 시키면은, 그럼 과연 여기 묻어 나오느냐? 묻어 나와요. 나오고 있죠. 자, 이걸 꺼보면 다르죠. 요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동을 하고 있는데 카메라에 노출만 안 되는 겁니다. 반사나 뭐 그런 거는 다 노출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조금 밝게 해줄 수가 있겠네요. 인텐시티를 조금 밝게 해주면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를 조금 작게 끄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키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뭐 켜도 되고 꺼도 되고.
자, 그 다음에 HDRI의 각도를 돌리고 싶으면은 뭐 여기 어디서 찾아갖고 돌려도 되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돌려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돌리면 반응이 굉장히 빠르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배경의 밝기는 어둡게 해주고 싶으니까 얘가 이제 백그라운드잖아요. 백그라운드는 조금 더 어둡게 가봅시다. 됐어요. 하이라이트가 좀 부족한가? 하이라이트 좀 밝게 해서 좋아요.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퀄리티를 올려서 해봅시다. 일단 크게 하고 1800 정도 하고. 자, 요거를 잠깐 설명을 하면 얘는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디퓨즈,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전체적인 거, 카메라, 그 다음에 이제 반사, 그 다음에 투명도 퀄리티를 올려주면 투명도만 퀄리티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렌더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죠. 자, 렌더링을 하면서 이제 후보정을 좀 해보면 여기서 컬러 커렉션에서 콘트라스트 정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고,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 템퍼리처, 됐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아주 간단한 세팅만으로 엄청난 퀄리티를 얻을 수가 있어요. 렌더 엔진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 장점은 깊이감과 그 다음에 무게감이죠. 제품, 그러니까 렌더 퀄리티가 굉장히 무겁게 나옵니다. 무거운 느낌으로. 아, 요거 트랜스폼 그걸 더 해야 되겠다. 4로 올립시다. 그러면 왜 맥스에서도 아놀드가 되는데 하필이면 시네마 4D로 보여주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제품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또 같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 졸작 같은 거에는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거 노출시키니까. 그래서 이왕이면은 시네마 4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션 그래픽이 굉장히 효과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네마 4D로 보여드리는 거죠. 엄청난 엔진입니다. 이게 사진보다 더 사진같이 나와요. 빛 계산을 굉장히 정확하게 합니다. 이게 아닌데. 자, 그래 이제 렌더링 해갖고 이렇게 글씨 같은 거 넣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간단하죠. 간단한데 효과가 엄청 좋은 렌더링.